우리가 요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를 할 때나 음식을 볶고 부치고 튀길 때 하다못해 나물을 무치더라도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기름을 이용해 조리하는 음식이 많고 그 기름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오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용유 선택에 있어서도 성분을 따지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데요. 당장 집 앞에 마트에만 가도 카놀라유부터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포도씨유와 현미유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로 인해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름들 중에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기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 기름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기름으로 이 기름만 쓰지 않아도 최악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기름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패와 발연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기름은 뜨거운 발화점에서 타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산패입니다. 뜨거운 온도나 습도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기름이 변질되면서 산패가 됩니다. 이렇게 산패가 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산패가 되면서 기름은 독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죠. 산패된 기름에서는 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나 2차 산패물 등이 발생하면서 암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기름을 계속 가열하면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때의 온도가 바로 발연점이고 이 발연점에 도달하면 기름이 산패됩니다. 일부 기름은 발연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기름 자체의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기름은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변질이 쉽게 되고 산패가 빠르게 발생하는 기름입니다. 기름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름이 끓어 일부 기화되는 온도인 발연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기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기름은 산패가 발생되고 발연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은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좋지 않은 기름일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좋지 않은 기름 하나를 고른다면 그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산패가 쉬워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빛과 산소를 만나 맛과 향이 손상되고 독성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만들어내어 인체 세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일반 튀김할 때의 180도보다 높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였을 때 트랜스지방 함유량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다양한 기름들을 뜨거운 온도에 노출시켰을 때 얼마나 변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240도까지 온도를 높였을 때 극성 물질이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 바로 카놀라유였다고 합니다. 즉 발연점은 높지만 금방 산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카놀라유는 유채씨에서 뽑아낸 식물성 기름 중 하나입니다. 기존 유채씨에는 심장질환과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루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카놀라유는 원래 식용이 아닌 산업용 기름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초, 비누, 립스틱, 윤활유, 잉크, 바이오 연료와 같은 것들로요. 그런데 이를 유전자 변형, 즉 GMO를 통해 식용 오일로 재탄생시킨 게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약 80% 정도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즉 GMO입니다. GMO가 우리 몸에 안전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GMO 식품이 알레르기, 심장과 간질환, 암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GMO 식품은 제품에 꼭 기입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단체들이 카놀라유를 포함한 식용유 전체, 나아가 유전자 변형 작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전체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식용유는 GMO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가공한 뒤 유전자 변형 성분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식용유는 단백질이 아니고 원료에서 지방만 추출한 제품이라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체에 해로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GMO 식품이 세상에 나온 지 아직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괜찮은지 해로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괜찮은지 알려면 보통 1세기는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논란 중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영국의 과학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연구 논문에 의하면 카놀라유를 장기 섭취할 경우 뇌 기능의 저하와 치매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카놀라유를 장기간 섭취한 쥐들의 기억력 장애와 체중 증가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카놀라유의 특정 성분이 뇌에 축적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리를 할 때 어떤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기름은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정제하지 않고 압착해서 여과를 거의 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발연점이 낮아 물을 쓰는 요리가 아닌 샐러드 드레싱, 무침 등에 사용하시고 퓨어 올리브유의 경우 발연점이 높고 항산화 성분과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요리에 쓰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오메가9 성분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으며 발연점이 250도로 높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기름이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의 경우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발연점이 낮은 편인데요. 따라서 산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꼭 무침용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볶거나 불을 쓰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패가 쉽게 진행되어 몸에 좋지 않은 기름과 사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기름으로 카놀라유, 그리고 사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름으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를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카놀라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 종류나 이런 기름을 이용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카놀라유 먹어도 되는지 물음에 대해서는 대체 기름도 많기 때문에 잘 살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겠지라는 믿음을 버리고 되도록이면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식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